정리를 일단 했고요. 마무리를 하고. 제우스가 좀 길었는데 포세이돈하고 하데스는 짧아요. 음. 짧습니다. 포세이돈 얘기를 좀 하자면 포세이돈은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양육이 되냐면 그 텔키네스한테 양육이 됩니다. 텔키네스. 텔키네스는 로도스 섬의 그 정령들이라고 그냥 알려져 있고 텔키네스와 또 오케아노스의 딸 케피라한테 여기 양육이 돼요. 근데 이 포세이돈도 다른 인간들 혹은 정령, 림프, 여신들과의 결합이 또 당연히 중요하죠. 포세이돈은 누구한테 사랑에 빠지냐면 자기를 양육했던 텔키네스의 동생이 있어요. 할리아라고. 할리아와 또 사랑에 빠져갖고 6명의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딸이 로도스죠. 로도스. 근데 이것도 되게 이것도 유명한 신화인데 아프로디테가 이 크레타인가요? 크레타에 왔을 때 그 6명의 아들이 아프로디테를 맞이하지 않아요. 거절하거든요. 나 그건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그 아들들이 엄마를 강간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포세이돈이 분노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바다 괴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할리아 같은 경우는 그게 저기 디오니소스의 마이나데스의 신화하고 연결이 되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마이나데스의 신화에서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만들고 뭐 이렇게 그거는 그런 거 많죠. 헤라클레스에 넘어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지가 미쳐가고 자식들을 지가 죽이고 나서 정신 차려봤더니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게 만든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할리아는 그 수치감에 바다에 뛰어들어 죽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죽은 할리아를 포세이돈이 레우코티아 여신으로 만들어버리죠. 하얀 여신이라고 해서 여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또 사실은 포세이돈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그 트로이와 굉장히 연관이 되죠. 그 트로이 전쟁이 10년간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10년간. 사실은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성을 함락을 못 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물론 다 모든 걸 막아놨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쌈박질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근데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걸 신화화 시켜갖고 처음에 이게 신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발굴이 되면서. 그럼 트로이 성을 왜 함락을 못했냐. 너무 견고한 거죠. 근데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게 포세이돈 때문에. 그 성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포세이돈과 아폴론이에요. 근데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이 성을 왜 지었냐면은 신화에 보면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제우스한테 막 반항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우스한테 이제 벌을 받는 거죠. 너희가 1년 동안 인간들을 도와서 살아라. 그렇게. 그래서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딜 가냐면 트로이에 가서 성을 이제 지어. 성을 짓는 거죠. 이 성을 지을 때 트로이의 왕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오메돈이에요. 라오메돈한테 이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성을 짓는 대신 우리한테 보상을 해라. 그래서 약속을 해갖고 포세이돈과 아폴론과 인간이 또 한 명 있죠. 누구냐면 아이아코스라는 사람 셋이서 축성을 하는데 본인이 주기로 했던 보상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바다 괴물을 보내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심리적인 측면으로 좀 한번 잠깐 들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 그래서 들어줘.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한 것만큼 자기 나름대로 아까 말했듯이 베풀어야지 되면 베풀고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인간이 원하는 것만 받고 지가 줘야지 될 걸 안 줄 때 신의 분노를 산다.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에우로페 그 미노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가 포세이돈은 이렇게 계속 당해요. 똑같아요. 미노스에서도. 미노스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황수 내려달라 해서 내려줬더니 바꿔치기 해갖고 결국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사실은 파시파에를 사실은 미치게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황소하고 잠자게끔 만든 황자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괴물을 낳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그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은 무엇일까?
요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접는데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세이돈은 저는 그 어떤 포세이돈의 심리적 키워드는 분노를 설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내려놨을 때 두었을 때 자기한테 응답 와야지 될 것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감정. 이게 엄청 많아요, 포세이돈은. 그게 포세이돈한테 엄청 많아. 포세이돈은 불쌍해. 패배의식이 너무 많아. 나중에 많을 수밖에 나중에 없으니까. 도시 같은 거 경쟁할 때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아테네한테도 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할 정도로. 맞아요. 예. 그런 분노가 있어.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누군가가 분노를 막 이렇게 표출을 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의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뭐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밑바닥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패배의식처럼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자기는 다 내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결핍의 것들이 쌓여서 분노로 표출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는 포세이돈 신화를 통해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거칠게 표현되는 사람들은 사실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 같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다로 표현이 됐잖아요. 막 거품 일으키고 삼지창으로 이렇게 해갖고 지가 뭐 말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 겉으로 드러난 분노의 힘을 잘 다스리면은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바다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세이돈에서는 바로 그 분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 다음에 분노의 원인이 되는 그 뿌리는 사실은 이런 상처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걸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트로이 목마잖아요. 말이 바로 포세이돈의 그럼요. 상징물이거든요. 포세이돈이 바다니까 말이 뭔 상관이 아닌데 아니에요. 포세이돈 상징물은 말입니다. 말.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보상을 안 하니까 포세이돈이 나중에 이 괴물을 보낸다고요. 이 바다 괴물을. 물론 그렇죠. 그 왕은 포세이돈이 신인지 몰랐지, 일할 때는. 인간인 줄 알았고 인간에게 약속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근데 결국 짐승을 이 바다 괴물을 보내는데 바다 괴물도 트로이 성을 함락을 못 시켜요. 근데 한쪽이 무너지는데 한쪽이 어디서 무너지냐? 아폴론이나 포세이돈이 건축한 데는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 한 명 있잖아요. 아까 아이아코스. 아이아코스가 한 곳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아폴론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앞으로 트로이는 아이아코스의 후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는데 그 후손이 바로 아킬레우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그냥 트로이 이 뭡니까 펠리스와 헬레네의 사랑부터만 딱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그 앞에를 같이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있는 이 남자가 아이아코스죠. 텔레몬과 아이아코스. 이 아이아코스의 후손이 바로 그 아킬레우스고 그리고 요 그림이 아주 유명한 헤라클레스가 라오메돈 죽이는 장면입니다. 네네네. 이 라오메돈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가 망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라오메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그렇죠. 네. 이 라오메돈이 그 포세이돈의 분노를 샀고 그 괴물을 보냈는데 그 괴물을 달래야 되니까 달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딸이었던 딸 이름이 뭐였죠? 딸 이름이 헤시오네. 헤시오네를 바치잖아요. 이거 비슷해요. 이것도 이 아가멤논이 사실은 아르테미스한테 자기 딸 바치는 거나 여기서 이 라오메돈도 자기의 딸을 딱 바치는데 그게 우리나라 따지면 뭐야? 그렇지 심청전. 심청전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스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근데 심청이는 지가 스스로 했다고 하지만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이 아니라니까 어디서 나온 거야? 인간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그쵸? 인간 머릿속에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그런 식의 인신공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 머릿속에서 어떻게 나와? 사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간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축이 돼갖고 맞아요. 이야기로 구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인간이 그 자연에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공포.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신화, 성경 이야기가 저는 되게 놀라운 거는 자연을
엄청나게 공포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네, 하는 게,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은 환경 문제라든가 위기가 왔지만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이 엄청난 공포, 그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겁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편으로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도 자연이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맞아, 되는데 그러네, 예. 여기에서 인간도 자연이다라는 걸 놓치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야 그렇죠. 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라오메돈이 자기 딸을 바치는데 이거를 누가 구해주냐? 헤라클레스가 구해주거든요. 그렇죠. 헤라클레스가 와가지고 헬시오네를 구출해주는데 구출해줄 때 조건이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자기의 삼촌이죠. 삼촌이 제우스한테 받았던 삼촌이죠. 받았던 그 불사 말 있잖아요. 그 불사 말을 제우스한테 주기로 한다고요, 원래. 네네네. 제우스한테. 근데 제우스한테 또 이 라오메돈이 주기로 해놓고 또 안 줘요, 이거를. 라오메돈이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헤라클레스가 그 12가지 과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 그거 끝나고 돌아와서는 결국 트로이를 함락하고 라오메돈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라오메돈을 죽일 때 라오메돈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 헬시오네를 자기의 동료였던 바로 이 텔라몬에게 전시품처럼 주는 거죠. 전리품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헬시오네의 부탁으로 이 헬시오네의 부탁으로 헬시오네의 동생을 살려줘요. 그 동생이 누구냐면 트로이의 마지막 왕인 프리아모스죠. 프리아모스. 이 프리아모스가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트로이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리아모스가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텔레몬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자기의 누나거든요. 누나를 돌려달라고 해요. 근데 안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중에 이 펠리스가 헬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안 돌려보내잖아요. 그거를 그냥 안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스토리가 있다. 자기도 자기 누이를 그리스한테 뺏겼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여왕인 헬레나를 아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이게 물론 여러 주변에 반대도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묵인한 거 어느 정도 동조한 이유가 그런 인식도 있지 않았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업이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또 보네요. 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깊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냥 딱 요거 잘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야말로 프리아모스 개념 시각으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조금 더 풍성하게 다 나오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트로이 전쟁과 포세이돈 연관해서 또 중요한 게 라오콘이죠. 네. 라오콘이 트로이의 사제인데 포세이돈 신전의 사제예요. 그렇죠. 근데 포세이돈은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 쪽 편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라오메돈 때문에. 네, 편인데 여기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트로이의 목마도 만들었는데 라오콘이 딱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저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니까 포세이돈이 너 어떻게 나의 사제가 천기 누설을 하고 있어 이거잖아. 분노해가지고 사실 배를 보내가지고 그 두 자녀와 라오콘을 죽이는 장면이죠. 이 조각품이 네. 워낙 유명한 워낙 거니까. 유명하죠. 네네. 1506년에 발굴된 워낙 유명한 우리 송경 교수님과 강의할 때 항상 요 얘기를 이게 엄청난 조각인 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조각인 건 확실한데 네. 왜 엄청난가? 그럼 나한테는 어느 게 엄청난가? 이거를 나는 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조각이라고 말하니까 엄청난가 보다가 아니라 남들이 다 엄청나다고 해도 나는 엄청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엄청날 수가 있잖아. 맞아요. 나는 신화에서 그걸 잡아서 각자 자기 걸로 보자 라고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뱀들의 저 느낌이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예. 아주 그 끔찍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뱀이 이렇게 물잖아 여기 뭐 그런 것들이
그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서 네. 그렸던 태세나 추기경 그렇게 했던 그것하고 이게 딱 접목되면서 약간 공포스럽게 오더라고요. 예. 네. 이 라오콘 이 조각상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포세이돈이 그런 패배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신들마다 사실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를 누가 차지할 거냐 경쟁하는데 코린토스 같은 경우는 헬리오스한테 뺏기고 예. 낙노스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한테. 델포이는 또 아폴론, 아테나는 아테네한테. 아테네한테. 그래서 마지막에 얻는 게 뭐냐면 아틀란티스예요. 아틀란티스. 우리가 뭐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미지의 뭐 신비로운 도시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에 대한 전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아틀란티스가 바로 그 포세이돈. 우리가 아틀란티스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물에 잠겨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포세이돈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틀란티스고 아틀란티스도 아니 포세이돈도 많은 사람들 또 여신들과 이 합치를 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메두사하고도 포세이돈이 관계를 맺었죠. 이제 페가수스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페가서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거인 크리사오르가 나오죠. 그냥 메두사가 이 포세이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세이돈의 자식들은요, 사실은 좀 나쁜 쪽으로 발전한 자식이 많아요. 네. 제우스하고 다르게. 이게 포세이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우스는 네. 이성적으로 이게 신인데 이성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럼 포세이돈은 뭐야? 감정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바다를 보면 알잖아. 어느 날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뭐 진짜 그 태풍이 올라오고 쓰나미 올라오고 이러는 것이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노라는 감정과 맞아.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분노가 포세이돈의 창이 이 파도를 삼지창으로 만들어진, 그쵸? 네.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만히 그러니까요. 어떻게 분노가 없겠어. 그러니까 참 슬퍼요. 자녀가 거기에 결국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세이돈의 자녀들은 실제로 다 비참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부정적인 자녀가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분노라는 것이 페가수스 같은 경우를 보세요. 분노라는 것이 잘 다스리면 굉장히 좋은 그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식 레벨에서 보면은 분노는 사실은 의식 레벨에서는 생명력이 강한 쪽이기 때문에 약간 높은 쪽에 속해요. 수치심, 무기력 이런 것이 완전히 낮은 것이라면 맞아요. 예. 분노는 약간 높은 그렇죠. 쪽에 속하거든요. 분노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일하는 잘 에너지. 방향성만 잡아서 맞아. 하면은 천마인 페가수스도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는 네. 보통 분노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가 탈 수 있습니다. 네. 분노 에너지. 네. 그리고 아까 제우스는 자기의 동물이 독수리였다면 포세이돈은 말이죠. 말이나 아니면 황소, 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아니에요. 보통 뭐 물고기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많은 게 물고기는 그 포세이돈의 아들. 아들이 이름이 뭐였더라? 트리톤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인어예요. 쉽게 말하면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몸은 물고기 형태로 해갖고 소라고동 부는 것이 이제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아까 페가서스도 얘기하고 하신 게 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 관련해갖고는 말이 주로 많이 나오고 혹은 황소. 아까 미노스 얘기도 했지만 이것도 미노스 왕이 자기 왕 되는데 도와달라고 이 하얀 소를 보내달라고 해갖고 포세이돈이 보내줬더니 이거 왕 되고 나서 이 황소 바깥치기 해서 막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당시 여왕이었던 파시파에와 그 소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시파에가 그 소를 유혹하려고 당시 다이달로스 이 장인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신들의 최고. 장인이라면 인간의 최고가 이제 다이달로스죠. 그렇죠. 네. 다이달로스가 이게 소 인형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소와 결합을 해갖고 낳는 자식이 바로 미노타우로스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미노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미노스도 황소의 아들이에요. 제우스가 한소로 변신했잖아요. 아, 그쵸.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그 황소는 그 당시에 토테미즘적으로 굉장히 신성시되던 어떠한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지 돼요. 그 괴물로만 봐야지 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곰 호랑이하고 곰이 있는데 호랑이는 결국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참아갖고 이따가 환웅하고 만나서 웅녀가 돼갖고 그 웅녀가 돼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해서 저기를 낳잖아요. 당군을 낳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의 속성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여기에서 황소의 개념은 그렇게 괴물, 나쁜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 상징 언어까지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그 얘기를 상징 얘기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